그래도 오늘은 이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이 좀 조명을 받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종목의 모멘텀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에 귀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다.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들 저희에게 나눠주시고요. 먼저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다날이요. 다날,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3,500원에 100%요. 오, 다날 비중 100% 두고 계세요. 와,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해보셨나요? 그냥 미래 성장성도 있고요. 네. 좀 장기적으로 보려고. 장기적으로 보고 싶으셔서요. 예, 그렇다면 4월 달 정도에 샀거든요. 4월 정도에 매수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날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님께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전문가님께 연결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재모 전문가님, 다날의 성장성 어떤가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다날의 어떤 미래 성장성을 매우 좀 높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투자 비중이 거의 100%이신 거 보니까 상당히 다날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에 대한 일단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근데 다날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사업인 이 뭐 모바일 결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시겠죠? 네네. 네네. 뭐 앞서서 우리 캐스터님도 오늘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지금 뭐 결국 가상화폐에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이 가상화폐가 어떻게 진짜 뭐 정식화된 화폐로 나중에 미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은 판단하기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긴 하겠지만 분명히 무언가 지금 가상화폐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어떤 우리가 지금 특히 우리나라만 놓고 볼 때는 정부의 어떤 규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폭넓게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용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무언가 하나의 또 화폐로서 자리를 분명히 잡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날이 기존에도 많은 이제 모바일 결제를 좀 이루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뭐 협력되는 협력사나 고객사들도 있고 또 자회사 뭐 커피 매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시범 적용도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성장성은 나타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날을 좀 뭐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날의 지금 이제 기본 사업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 모바일 결제가 아마 작년에 조금 어려웠던 건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주가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작년에 이 모바일 결제 관련된 종목들, PC든 모바일든 관계없어요. 이 온라인상에 결제하는 종목군들이 작년에 좀 많이 오해를 받았던 게 정부에서 정책이 조금 하나 있었잖아요. 뭐 제로페이로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이 결제가 이루어지면은 이 온라인 쪽에 있는 결제 업체들이 좀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사실은 그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아마 여기에서 한 단계 좀 전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주가는 떨어진 거는 뭐 네. 시장 때문에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7월 29일부터 밀려 내려온 거는 분명히 시장 때문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종목이 지금 시장 반등이 나올 때 또는 개별 종목의 이슈로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리죠. 이 3,000원대까지 일단 1차적으로 올라와야 될 것 같고요. 매수를 지금 3,500원 정도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네네. 여기 놓고 볼 때 저는 매수 시점이나 가격대로 볼 때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적자 사업부 지금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영업이익도 계속 좀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지금 다날의 적정 주가는 제가 볼 때 전고점 라인이 4,500원 있지 않습니까? 뭐 윗골에 달긴 했는데 이 자리거든요. 네네. 4,500원 보이시나요? 여기를 한번 넘어서는 흐름은 올해 제가 볼 때 하반기로 가면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에- 실적도 예.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전에 그 6월 말일인가 네네. 4,500원 갈 때도 안 팔았었거든요, 제가. 네네. 더 갈 것 같아서. 네네. 그때 다시 밀려서 떨어지니까 네. 연말쯤 되면 다시 그 가격이 갈까요? 제가 뭐 연말까지 딱
확답해서 갈 수 있다 없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어떤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앞서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분들이 자리를 조금씩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3,000원대 회복이 우선 시급한 상황들이고 하반기 놓고 볼 때 저는 한 4,500원대는 그래도 돌파를 할 것 같아요. 나름 흐름상. 근데 그렇게 요 위에 가기 전까지는 이 3,000원대까지는 제자리로 빨리 올라와줘야겠죠. 지금 시장 때문에 이게 밀렸지 않습니까? 3,000원대 무너졌잖아요. 네네. 이게 시장 때문에 밀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밀릴 때는 좋은 종목이든 아닌 종목이든 다 쭉 빠지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아닌 종목들은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고요. 좋은 종목들은 다시 빨리 위로 제자리 찾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000원대에서 3,500원대에 일단 자리를 찾아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아마 실적 발표되고 또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로 4,500원 이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주가가 많이 힘이 빠졌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할 이 자체의 회사 자체의 수익성 개선되고 있는 국면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3,000원에서 3,500원대 회복한 이후에 좀 4,500원대까지 터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시면서 단할에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도움 챙겨드렸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단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그럼 이번에는 문자함 넘어가서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인캐스터 고민 종목 골라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종목 해결사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이 벡터 문자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문자는 프로그램 초반에 보내주시는 게 채택 확률이 더욱 높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자 번호 1668-4917번, 전화는 02786-1073번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 엘리베이도 들어왔고요. 경농도 들어왔습니다. 국일제지도 들어왔고 주민터넷도 들어왔는데요. 이 국일제지가 두 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핀 관련주 국일제지로 첫 번째 문자 볼게요. 매수가는 5,9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 국일제지 오늘 종가 상황 볼게요. 오늘은 국일제지 5,3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14%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끝자리 번호 9000번님의 고민인데요. 김민재 전문가님, 국일제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국일제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테마에 편성돼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상승이 강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래 국일제지의 사업성은 담배 필터나 아니면 마모용 방지 박엽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국일제지의 상승 모멘텀으로는 자회사 국일 그리핀이 지금 플렉서블 제품에서 이제 그리핀을 합성을 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꾸준히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업성과 별개로 일단 테마에 의한 상승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이번 주였었죠. 이번 주 8월 5일 월요일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던 상황에서도 약 18% 가까이 상승 모습을 보여준 테마에 묶인 수급에 의한 상승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주가가 하락이 일어났지만 지금 종가상으로는 지금 과거의 전 고점대 7월 9일의 고점을 지켜주면서 종가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음날 오늘이죠. 오늘 상승을 위한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약 14%의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테마에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저항대 5,800원대에는 저항대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6,000원대 가까이 이상 6,000원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국일제지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자 볼까요? 제가 주식 초보라서 이 주식 초보자님의 마음을 잘 아는데요. 이 주식 초보자님의 경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8,9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는데요. 경농이 농약 제조 회사죠. 경농 오늘 종가 상황 보시면요. 오늘은 12,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2.54%의 상승이 있었네요. 끝자리 번호 4408님의 고민입니다. 이재모 전문가님, 경농 도와주세요. 네, 경농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남북 경제 협력 관련주로 한참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인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경농의 원래 본 사업인 이 농업적과 관련된 그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씩 하향 추세를 지금 분명히 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국면은 조금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시장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작년에 특히 또 연초에 이렇게 한 차례 무언가 올라섰던 자리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려갈 때 여기가 이제 무언가 확실하게 지지가 되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지받지 못한다. 그럴 때는 주가가 10,000원대도 분명히 이틀 내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우 주가는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경농 자체를 놓고 볼 때 실적이 약간의 변동성은 이제 분기별로 매우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인해서 뭐 망한다든지 상장 폐지 그렇게까지 위험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여튼 주가가 지금 매수하시 단가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기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지금 무언가 비중을 확대해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춰주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은 시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8월 말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다시 남북, 북미 이런 관계 개선의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때 좀 빠져나오시거나 비중을 다시 그때 좀 줄여주는 전략 그런 전략이 조금 먹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8월 말 정도 평균 단가를 좀 낮춰주시고 추가 매수해서 나머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개선이 있을 때 조금씩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모 전문가님이 경농 이 테마성 짙은 기업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 나중에 추가 매수하시면서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다가 이 남북 경협 테마가 나오면 그때 팔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1668-4917번,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는 02786-1073번입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지혜 앵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보유하고 계세요? 저기요, 코스모화학이요. 코스모화학. 오,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매수 가격도 함께 알려주시고요. 비중도 이야기해 주세요. 오래됐어요. 24,000원에 아. 매수하고 한 20% 정도 되는데요. 오, 요즘에 작년에 많이 떨어져서 보셨겠네요. 네, 예. 한참 됐어요. 근데 추가 매수 해도 될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손절을 그 가능성이 없으면 손절을 네. 해야 할까? 차라리 네네. 코스모화학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종목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작년에는 정말 이 종목이 2차전지 관련주로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저희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네,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재 네.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님,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유기간도 좀 상당히 긴 편이고 지금 손실률로 따졌을 때도 한 50% 이상 한 60% 정도 네, 되시는 네. 것 같은데 일단 네. 뭐 다행히 좀 비중이 없는 부분은 좀 다행인데요.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만 좀 그나마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양극화 물질 황산 코발트의 주 원재료 양극화 물질 원재료인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뭐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2018년도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된 이유는 코발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매출 원가가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좀 영업이익에서 비용 처리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률이 좀 너무 크세요. 한 60% 네네. 가까이 지금 손실률에서 지금 현재 동사의 모멘텀으로는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사실 좀 도달하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삼성 SDI나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주가의 흐름이 좋아요. 근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과감하게 손절을 진행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을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종목이 뭐 보유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고 해도 매수가까지 못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시장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과대 낙폭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 반등이 나올 때는 종목별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을 이렇게 손실이 큰 종목 같은 경우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밑에서 강하게 올라온 종목을 매수하는 방향이 사실 가장 계좌를 회복하는 데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보유한다고 했을 때에도 지금 약 1년 가까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와 비슷한 보유 기간을 갔을 때에도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확답을 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직 모멘텀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낙폭을 오히려 좀 기회로 삼으셔서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똑같은 비중으로 신규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아마 가장 빠른 회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손절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지수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부분은 있지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네. 과거에 이 종목이 좀 주요 지지대로 볼 수 있었던 가격 위치가 약 10,000원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네. 앞자리가 사실 주가에서 앞자리가 바뀔 때 꽤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일단 10,000원대를 꾸준히 좀 지지했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하락과 함께 이 부분이 좀 이탈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여기서 아마 종목이 반등하게 나온다면 10,000원대에서 다시 이 부근대에서 매수를 했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00원대에서 한 차례, 두 차례 가까이 꾸준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0,000원대에 닿았을 때 매수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000원대에서 이제 지금 8,620원 주가가 종가 마무리되는데 10,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10,000원에서 매수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본전권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본절 청산을 위해서 매도를 진행할 겁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10,000원대까지 올라오면 손절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현금 확보해 두셨다가 아마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살짝 장 시작과 함께 지수가 좀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거의 10% 이상씩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신규 매수해서 회복을 좀 빠르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네. 현재 이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좀 네, 찾아봤습니다. 이 10,000원대에서 네, 손절 가격 잡아보시고 이 시장 반등과 함께 같이 힘내는 네, 종목들 저희가 잠시 네. 후에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네. 있거든요. 채널 네. 고정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도움 챙겨드렸고요. 문자에 있는 고민들도 알아봐 드릴게요. 제인캐스터 문자 고민 골라주세요. 네,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문자함에다 모두 보내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 가겠습니다. 코이즈도 들어왔고 맥스로텍도 들어왔네요. 제넥신도 들어왔는데 요즘 바이오주 변동성이 좀 컸죠. 제넥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7,000원에 비중이 60%라고 하시는데요. 비중이 좀 높으신데 오늘 제넥신 종가 상황 볼게요. 오늘은 48,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그래도 3.42%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재모 전문가님, 제넥신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제넥신 같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 최근 변동성이 매우 심한데 변동성이 심한 이유는 이미 다 아실 것 같고요. 제넥신이 지금 그 툴젠이라고 하는 콘엑스에 있는 기업하고 지금 합병 절차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넥신이 지금 주가 변동성이 뭐 섹터 이슈든 시장 이슈든 위아래 변동성이 있든 없든 그건 일단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제넥신이 이제 툴젠하고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게 사실 매우 궁금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위로 갈 거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좋든 싫든 워낙에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은 위로 올라갈 겁니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고 있는 사실은 그런 시장 분위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넥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그리고 코넥스에 있는 툴젠도 제넥신 못지않게 매우 지금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넥신과 툴젠이 합병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대단한 두 개의 기업이 합쳐진 이후에 사실은 거대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넥신은 결국 제가 볼 때는 합병 완료되고 신주 교보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주가 방향성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위로 가는 것에 저는 지금 그래도 베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두 개 기업이 다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을 해주시고요. 향후에 합병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문의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제넥신 대응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자 볼까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동진 세미캠이 눈에 띕니다. 비중은 40%라고 하시고요. 매수가는 15,950원이라고 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동진 세미캠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오늘은 15,450원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오늘 12%의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김민재 전문가님, 동진 세미캠 도와주세요. 동진 세미캠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매수가 근처까지 일단 올라와 주었고 추후의 흐름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가액이나 발포제 관련 제조업체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도 지분을 추가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과거에 이렇게 투자를 했던 종목이 원익 IPS라는 종목들도 추후에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의 흐름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앞으로도 중장기로 봤을 때 좋은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 관련 수혜에도 포함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테마 편성돼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어려운 시장에서도 많은 수급이 몰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이제 목표가라든지 대응 전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언뜻 딱 보셨을 때도 제가 그어놓은 장기 평선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지지를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고 여기를 지켜주는 한에서는 꾸준히 보유 관점, 이탈한 시에는 손절 관점이지만 아마도 지금 현재 일본 관련 수혜 부분 때문에 이탈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윗골이 달고 내려와 줬지만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종목이고 추가 상승 가능해서 충분히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최소한 17,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테마에 의한 수급적인 부분으로 상승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적당한 수익 보고 나오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전에 이재모 전문가님께 상담 받았었는데 장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상담 요청 들어온 코이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05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오늘 코이즈 어떻게 끝나는지 볼게요. 오늘은 코이즈 1,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자리 번호 1325님의 고민인데요. 이재모 전문가님, 코이즈 어떻게 보세요? 네, 코이즈는 지금 앞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을 때 그렇게 썩 좋은 어떤 영업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으로 의견을 좀 드렸을 것 같고요. 주가가 지금 최근에 떨어진 부분들 차트 보시면 떨어졌는데 이거는 회사가 안 좋아서 떨어진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시장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시장 떨어져서 개별 종목들이 다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무조건 밀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138억대 매우 작은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팔아도 주가는 금방금방 떨어집니다. 반대로 누가 조금만 사줘도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테마주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현재 시점에서 다행인 것들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흑자 전환한 것으로 숫자는 일단 나왔는데요. 그렇게 썩 대단하게 좋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적자 기업이 그나마 좀 흑자가 됐다는 것들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튼 홀딩해 주시기를 좀 기대를 하고 싶고요. 시장 반등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800원대 이 정도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하시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손실 보면서 매도를 못하겠다. 그러면 매수 단가가 2,000원대이시니까 이 국면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시고 본전 오시면 무조건 저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썩 장기 투자하거나 위로 올라갈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분명히 아니에요. 테마를 타지 않는 이상 올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여튼 어떤 이유든 매수하신 단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꼭 매도해가지고 현금화는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이즈 본전 오면 매도하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아쉽지만 문자 상담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부터 이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문자는 1668-4917번, 전화는 02786-1073번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에 대한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2%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럴 때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수익 해결사로 넘어가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